안녕하세요. 오늘은 센티언스, 의식의 발명이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니콜러스 험프리고요. 런던 정치경제대학 심리학 명예교수입니다. 뇌 손상을 입은 원숭이에게 맹시가 존재한다는 것을 최초로 밝혀냈으며 지능의 사회적 기능 이론을 제안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심리학과 생리학을 공부했고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래서 지각, 센티언스 요거를 경험의 내적 퀄리아, 즉 감각이 주는 느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퀄리아를 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만 생물체는 비로소 지각할 수 있다고 규정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빨간색을 봤을 때 빨간색으로 느끼는 거 그리고 뜨거운 물에 손을 넣었을 때 뜨겁다고 느끼는 거 그러니까 내 손을 넣었을 때 내가 뜨겁다고 느끼는 그 감정 있잖아요. 그 느껴지는 거 그거를 이제 퀄리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센티언스라고도 그러고 그래서 지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이고 1인칭적으로 어떤 거를 우리가 경험할 때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 그 감각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는 인지적인 의식과 현상적인 의식으로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퀄리아나 센티언스는 이 현상적 의식 단계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 인지적 의식에서는 그런 퀄리아가 없습니다. 어떤 생물이 가진 감각이 인간이 당연하게 여기는 자질, 즉 현상적 느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생물은 높은 지능과 목표 지향성, 동기, 감지 능력 등이 있는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우리의 정에 따르면 이러한 생물은 의식의 형태를 가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감각적 퀄리아를 느끼지 못하므로 지각하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현상적인 경험이 없는 생명체, 즉 의식을 가진 생명처럼 걷고 의식을 가진 생명처럼 수영하고 의식을 가진 생명처럼 꽥꽥 소리를 낼 수 있지만 여전히 지각을 하지 못하는 생물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생물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인지적인 의식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각적인 퀄리아를 느끼게 하는 그런 의식, 그 단계를 현상적인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 같은 경우에는 항상 현상적인 속성을 가진 어떤 종류의 감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적인 의식이 현상적 의식 없이 단독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몽유병처럼 현상적인 의식이 결여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 끌리는 가능성이 떠오른다. 인간이 아닌 동물은 늘 몽유병에 걸린 상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랜 인류사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 조상은 인지적으로 의식적이었지만 현상적으로 의식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의식할 수는 있으나 지각할 수는 없는 존재였을 것이다. 아마 지금도 많은 동물은 여전히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인간도 인지적인 의식만 있었다가 나중에 현상적 의식이 생긴 것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동물의 행동만 보고 그들이 인지적 의식만 있는지 현상적 의식도 있는지 알아낼 수 있을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동물에 관해서도 그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외부에서 지각 여부를 연구하려는 과학자는 다른 이의 지각 여부를 직접 느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각 경험이 어떤 것인지 연역할 수 있는 공개적인 근거가 있을까? 진화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려면 개인적 경험이 유발하는 외부적 결과, 특히 생물학적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가 자연 선택을 작동시킬 수 있다면 외부 관찰자도 그 결과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현상적 의식이라는 거, 주관적인 느낌, 1인칭적인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이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3인칭으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괴리가 발생을 하는데 이 책의 저자에 따르면 진화는 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진화를 이루었을 때 반드시 그에 따라서 이득이 되는 어떤 결과물을 내놨을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겉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진화 과정에서 의식이라는 것, 현상적 의식이라는 것이 나타났을 때 이제 겉에서 보이는 그런 결과값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이 현상적 의식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동물의 행동을 보고서도 우리가 동물이 가지고 있는 동물의 현상적 의식을 갖고 있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에 관해서 또 하나의 유명한 철학자인 데니얼 데니스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데니얼 데니스는 이 현상적 의식이라는 것은 없다, 이제 환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책의 저자는 데니시 늘 하던 주장에 동의하게 되었다. 감각의 주관적인 특성은 궁극적으로 행동 경향으로 환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두뇌와 행동 수준에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실제로 발견할 수 있다면 현상적 경험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찾은 것일까? 데니스는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한다.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데니스과 나의 생각은 소수 의견이다. 철학자들은 감각의 내밀한 1인칭적 경험은 공개적 차원의 제3자 서술로는 완전히 포착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맹시를 가진 환자는 명백하게 시각적인 인식 능력이 있습니다. 즉 물체의 특성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들어오는 빛에 관한 일반적인 감각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느낌, 퀄리어는 없는 거죠. 맹시는 감각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순수한 인식이다. 그래서 이러한 맹시가 개구리의 자연적 상태이며 모든 인공 로봇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면 즉 동물이나 로봇이 현상적 의식을 완전히 결여한 경우라고 해도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극단적인 가설 중 하나는 인식 능력은 있지만 감각 능력이 없는 동물들도 전혀 문제없이 잘 살아갈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나에게 이 지각 이론은 무너뜨려야만 할 가설이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의 주요한 주장은 어떤 동물은 퀄리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떤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퀄리아가 있다. 그리고 또 퀄리아가 있는 동물과 없는 동물이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임계점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 퀄리아가 있는 거고, 그 임계점을 넘어가지 못한 동물들은 이제 퀄리아가 없는 겁니다. 마치 이제 개구리나 인공 로봇과 같은 상태인 거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동물 중에 하나인 원숭이가 인식 정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한 종류의 감각 자극을 다른 것보다 더 선호한다면 그 선택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감각의 질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원숭이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와 원숭이의 주관적 경험이 다르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의 저자가 생각하는 바에 따른 지각이 있는 동물, 그게 없는 동물이 있고, 그게 진화 과정에서 어떤 임계점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인간만이 어떤 퀄리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퀄리아를 가지고 있는 동물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증거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보기에는 인간에게는 퀄리아가 있고 또 어떠한 동물에게도 이 퀄리아가 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퀄리아를 갖는 것이 이 진화상에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라고 추측을 해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고릴라가 당면한 도전 과제는 스스로 살아나가면서도 모두가 의존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지속하는 일이다. 이러한 게임의 승자는 다른 고릴라가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고 그 신호를 잘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게임의 규칙을 잘 알수록 남에게 도움을 주거나 남을 이기거나 조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고릴라의 마음을 잘 이해할수록 자신의 유전자를 잘 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것은 고릴라가 본성적으로 뛰어난 심리학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타고난 심리학자, 이것이 바로 지능의 진화를 이끌어낸 원동력이라는 것,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면을 탐구함으로써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상한다.
다른 사람의 느낌과 감정과 생각을 읽어내서 그들이 취할 행동을 예측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자신이 이러한 감정과 생각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을 읽는 이 능력이 이 공유된 의식적인 경험에 기반을 한다. 그래서 이 시각적인 감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헬렌은 다른 원숭이가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도 눈이 멀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진화상의 이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의식을 갖는 것에 의식을 가졌을 때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남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남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진화상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 입장에서 자신을 상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모델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미 현상적인 감각을 핵심 능력으로 장착하고 있으니 자기 자신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제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이제 반론입니다. 오류가 있다. 뇌는 동기, 사고 등의 기저 과정을 표상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행동 기저의 힘에 관한 모델을 표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표상이 의식에 나타날 필요는 없다. 의식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기능을 떠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오직 의식을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아직 아무도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 이 과정에서 반드시 의식이 필요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덜랜드에게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 다시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이 생물학적 진화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타날 실질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공 뇌가 현상적인 의식을 포함하지 않고 마음을 표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뇌가 그렇게 진화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또 내 말이 틀렸다고도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줄리오 토노니의 정보통합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론은 우아한 면도 있지만 나는 이론의 수학적 내용을 이해한다고 말하지 못하겠다. 통합정보 이론이 이 책에서 논의하는 의식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 아니 도대체 주체도 없고 경험도 없는 주관적인 현상적 경험에 관한 이론을 논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줄리오 토노니의 통합정보 이론에는 의식을 측정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의식이 풍부하거나 혹은 의식이 통합적이거나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무생물에도 의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낮은 단계의 의식이고 다만 인간의 의식은 고차원적인 어떤 결과물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책의 저자는 어떤 임계점, 끌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계점을 중심으로 지각적인 생물과 반지각적인 생물이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노니와 그의 추종자가 가진 무지의 원인은 분명하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뇌의 현상적 속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속성을 가진 뇌의 특징을 찾아 헤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줄리오 토노니의 이론에 관해서 이제 저희가 예전에 살펴본 바가 있는데 의식은 언제 탄생하는가 이 책이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도 이제 의식은 아무리 작더라도 연속적인 진화의 결과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사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역치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이유와 뭐든 간에 그 이유는 과학적인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이 불연속성을 꺼린다고 믿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끌개, 그 다음에 상전이, 그 다음에 임계점, 이런 것들요. 그걸 경계선을 기준으로 나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지각이 있는, 이 센티언스를 갖고 있는 동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침팬치 이야기만 잠깐 해보겠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사 빌 월라윌, 요 사람이 요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프로이트라는 침팬지의 우두머리 수컷이 전형적인 리듬감 있는 진동을 타며
덩굴에 매달려 천천히 흔들기 시작했다. 몇 분 동안 약 2.4m에서 3.6m 높이의 폭포를 가로질러 움직였다. 어느 순간 프로이트는 폭포 정상에 도착해 물에 손을 담갔으며 돌을 하나씩 들어 폭포의 표면으로 굴렸다. 마침내 덩굴에 천천히 매달려 폭포를 내려갔고 약 9m 떨어진 바위에 앉았다. 편안해진 프로이트는 그 다음 폭포를 향해 돌아서서 몇 분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때 침팬지의 깊은 속내를 알 수 있다면 몸이라도 바치고 싶었다. 제인 구달은 이것을 두고 침팬지가 경외감을 느끼는 경험이라고 보았다. 그 다음에 또 침팬지의 사례인데 세라라는 침팬지가 다른 이의 정신상태를 추론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 세라 침팬지에게 뭔가 곤란해하고 있는 남자의 비디오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세라에게 다시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곤란해하고 있는 이 남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 담긴 사진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서 세라가 정답들을 골라냈다. 그것은 처음에 곤란해하고 있는 남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 남자의 관점에서 해당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해결책이 담긴 사진들을 골라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저자가 보기에는 이 문어 같은 경우에는 이 센티언스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퀄리아를 느끼지 않는 존재다. 근데 개, 강아지랑 문어랑 다르다. 그래서 개의 복지가 문어의 복지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퀄리아가 있는 동물과 없는 동물, 그러니까 퀄리아를 느낄 수 있는 동물과 느낄 수 없는 동물, 그런 센티언스가 있는 동물과 없는 동물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의 복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은 그것을 느낄 수 없는 동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는 문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개 자신에게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 지각할 수 있는 개라면 인간이 자신을 잘 대해주기를 기대할 것이다. 문어라면 그런 기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세상에 여러 생물을 두고 지각동물과 비지각동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마땅한 것인지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지각의 범위에 관한 정당화할 수 없는 믿음은 자연계와의 적절한 관계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만들어갈 인공계와의 관계도 어렵게 할 것이다.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설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윤리에 관해서는 과학이 할 말은 없다. 다만 제안할 뿐이다. 그리고 사려 깊은 개인으로서 각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에 관해서 이제 이 심리학자가 자신의 어떤 연구와 어떤 학업의 그런 경로와 함께 이제 풀어낸 책인데 앞부분은 이제 자신의 정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난해하지는 않게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고, 그리고 제가 요약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제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이 사실 의식에 관한 연구는 노벨상을 수상하고 나서 더 이상 이제 뭐 공부를 하거나 이제 흥미를 가질 곳이 없는 그런 대학자들이 결국 마지막에 이르러서 연구하는 것이 이제 의식에 관한 그런 연구이고, 그래서 이제 젊은 연구자들이 이제 달려들어서는 사실 이제 헤매기가 쉽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것도 좀 재미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의식에 관한 내용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명확한 답이 없고 그것을 설명하는 학자들이 자신만의 이론과 또 용어들을 사용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이제 답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번역하신 분의 설명도 좀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